네, 안녕하세요. 더한공동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종교개혁주일 저녁기도의 두 번째 날이고요. 아랍국을 중심으로 토지 공개념 혹은 이 희년 사상을 적용한 그런 나라들의 어떤 그 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랍국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는데요. 첫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만이 그 토지 공개념을 혹은 그 희년 사상을 가장 적절하게 잘 적용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 오만은 국민들에게, 특히 자국민들에게 정부 중심의 그런 정부 주도하에 그 토지를 무상으로 다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으로 한다는 건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그 체계가 잘 되어 있냐면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살 집이나 그 토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가능한 토지들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의 토지를 골라서 갈 수가 있고요. 2025년부터는 그 이제 어쨌든 국민들 모두에게 그 국가에서 제공하는 토지 혹은 집을 주는데 크기를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토지를 줄이는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 그랬고 그 이유는 인구가 좀 늘기 때문일 거고 그 이전에는 너무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작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토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것들이 이제 뭐 사회적 불평등을 갖고 오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제 그 법적인 요소들을 이용해서 차이를 어떤 사람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 적게 가져갈 밖에 없는 그런 토대였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한정적으로 특정 토지 이상을 주택 거주용으로 할 경우에는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거나 그럴 때는 허가를 다시 내고 거기에 따른 조율을 해야 되지만 거주를 위한 토지는 어떤 특정한 크기 이상은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하는 법이 2025년부터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 자체로는 빈부의 차가 그렇게 크지 않게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뭐 사업을 한다던가 장사를 해야 하거나 할 때는 그거에 맞는 어떤 목적들에 맞춰서 토지를 가질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국가 전체의 토지는 모두 다 나라 소유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임대를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임대 기간이 다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를 거주용으로 하는 사람들은 임대 기간 상관없이 계속 거주를 할 수 있게 되죠. 이사를 간다면 그 이사 상황에 맞춰서 이 토지를 조율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그런 토지를 할당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두 번째로 살펴볼 나라는 그 유명한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소속되어 있는 아랍에밀레이트인데요. 그러니까 아랍에밀레이트는 하우징 오소리티가, 그러니까 이 집을 관할하는 부서가 정부 차원에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집이 잘 구해질 수 있도록 이걸 조율하고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상황들을 조율하기 위한 그 장관급의 부서가 따로 있고요. 그거를 토대로 이 법들이 진행이 되는데, 아랍에밀레이트는 오만에 비해서는 토지를 사고 파는 게 조금 더 자유롭기는 합니다. 아, 그래도 아랍에밀레이트도 목적하기는 자국민들은 다 거주지가 있는 상태에서 살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를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나 기본적으로는 무상 제도에 의해서 그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는 해놨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사고 파는 문제들, 거주 이동의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을 확장한다든지 더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각각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조율되는 것들을 오만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막거나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걸 위해서 대출을 받거나 하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만보다는 좀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 정부 차원에서 그 토지 규제를 굉장히 철저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어떤 사람들이 토지를 없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의 거대한 구매 뭐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편이고,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자기가 살 집, 하우징을 위한 그 어떤 장사나 두 개 이상의 주택이 아니라 자기가 살
그 하우징을 위한 집을 구매를 할 때는 국가가 거의 이자 없이 이 대출을 해줘서 마련하게 합니다. 여기서 거의 이자가 없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자가 없이 대출을 해주는 건데, 왜 제가 거의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제 지역 간의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방편으로 사용을 할 때 들어가는 이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랍국들은 대체로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자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런 이동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뭐 환율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적용했기 때문에 조금 이자 비슷한 것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살았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사카니 정책이라 그래서 그 모든 국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아예 그 제도화를 하고 정책을 추진을 오래전부터 해왔죠. 그거 추진한 게 최근 들어서 더 견고하게 만들어내긴 했지만, 사실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출범하기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석유를 발견하고 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부유하게 되기 훨씬 전부터 이런 제도들은 그대로 갖고 가고 있던 정책이었습니다. 목적은 모든 국민들에게 그 무료 택지를 나눠주고 모든 국민들이 살 공간을 나라가 책임지고 끌고 간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라는 작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카타르라고 하는 곳도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들이 다 주택을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주택법을 만들었고요. 그 카타르가 만든 주택법대로 진행을 하면 사실상 무상으로 집을 가질 수는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 집을 좀 넓혀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업을 위해서 집 자체를 확장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 국가가 주기로 제정하고 확정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수준의 토지 이상의 것들을 가질 경우에는 넓힐 수도 있어요, 집을. 오만은 이걸 규제를 하는데, 오만도 예전엔 규제 안 했어요. 2025년부터 이걸 규제한 건데, 카타르는 아직 그 규제는 없어요. 그래서 집을 넓힐 수가 있어요. 돈을 더 내고 국가가 제공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집들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때도 돈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것마저도 이제 카타르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땅이 부족할 걸 대비해서 그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견고하게 그 건축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건축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축물들을 만드는 건축을 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그것들을 장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자기의 거주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질적인 건축과 정책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쿠웨이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쿠웨이트 같은 경우도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들의 주거를 그 나라의 의무로 아예 법에 담아놓고, 어떤 국민이 주거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라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 국민들이 주거지를 갖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런 게 한계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한계 지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카타르에서 했던 정책처럼 신도시를 개발하고, 그런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거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건축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나 쿠웨이트 같은 경우가 진행하는 건축의 제도나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축이나 정부가 장려해서 진행하는 건축은 그 건축 회사들의 수익을 남기기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주거지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가는 거죠. 바레인 같은 경우도 모든 국민들이 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주거지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어, 그걸 이제 국가의 의무로 같이 두고 있어요. 그런데 바레인은 좀 특별한 거는 자기 집을 아까 그 쿠웨이트처럼 좀 넓히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을 넓히는 그런 그, 그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을 세 개 도시 정도로 선정을 합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걸 하게 두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집을 넓힐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하고, 그렇게 넓힌 곳에 집을 지을 경우에 그 집을 짓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합당하게 국가에서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대출을 지원을 해줘서, 이자가 거의 없는 대출을 지원을 해줘서 넓혀서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갖고 있습니다. 브루나이도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들이 자기 거주지를 갖게 만드는 걸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근데
국가에서 분명히 그 사람의 거주 지역을 줬고, 또 이제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는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새로운 집을 구축해야 되는 살림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혼부부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법을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브루나이는 2025년에 이 토지법을 개정을 해서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이 사람들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 집을 가질 수 있는지를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은 그 토지나 집을 자기 거를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가질 때 그 절차가 복잡해서 그게 쉽지 않아서 그냥 부모님 집에 살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2025년부터는 새로운 법들을 도입해서 좀 비교적 간편하고 쉽게 자기 집을 구입 혹은 자기 집을 정부로부터,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어, 더 간소하게, 절차를 좀 더 간소하게 만드는 법을 제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아랍만 이런 법들이 있냐? 이렇게 아랍처럼 모든 국민들이 다 그 혜택을 받고 살게 만드는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아랍 외의 다른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그런 토지공 개념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관심이 갈 만한 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도 아랍이라면 아랍인데, 사실 지역상으로는 아랍이지만 이제 아랍으로 불리기 싫어하니까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원래는 이 다른 아랍들처럼 토지 공개념에 거의 가까운 그 법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2009년 전까지는 그 모든 국민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토지에 대한 사유화를 금지하고 정부 주도하에 모든 토지를 갖고 이게 배당 혹은 배율될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른 아랍국처럼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기간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고 2009년부터 땅을 정부로부터 사유화해서 사고 팔 수 있는 법안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희년 제도에 가까운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이제 희년, 그러니까 뭐 49년마다 집을 다시 세팅한다, 부채를 다 탕감한다, 이런 개념의 희년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거주지를 갖는다라는 개념에서의 희년적 가치는 이스라엘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다른 아랍국가 다른 것은 그 정부가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국민이 정부로부터 이제 땅을 할당받는 거죠. 그 할당받은 그 땅의 소유 권한이 4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근데 49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걸 돌려주냐면 그게 거주지로 사용된다면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2009년부터 이제 땅의 사유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49년 동안 이걸 받았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2009년부터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걸 영원히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좀 역행한 느낌이죠. 그 희년제도 비슷하게 국가가 토지공 개념을 유지를 해서 진행을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2009년부터 그거를 없고 사유화를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93% 정도만 국가 소유고 나머지 7%는 사유화가 좀 됐습니다. 근데 사유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됐죠. 그 법을 풀어주면 우리나라 같으면 막 사들여서 사유화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상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집으로 사유화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 그냥 임대료 내는 게 더 싸요. 나라에다가. 그러니까 사유화를 하는 특별한 이유, 난 반드시 꼭 이 지역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굳이 그걸 사유화 추진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다 사업을 할 거고 그 사업이 반드시 이 지역이어야 돼.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자기의 어떤 목적이 없으면 사유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화를 안 하고 그냥 임대를 사는 거죠. 임대료 내는 게 내가 사유화를 하기 위해서 사유화를 한 다음에 세금 내는 것보다 싸니까 그냥 임대료 내고 임대한 집에서 그냥 정부로부터 임대 받아서 사는 거죠. 그래도 임대를 한 게 49년이니까요. 거의 내 집처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고 자녀가 그거를 이어받으면 또 49년을 그렇게 그 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더 비싸다면 뭐 굳이 임대를 하는 게 낫지? 굳이 이걸 내 집을 가져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사실상 그, 해- 그 조지 이스트라고 불리는 그 토지공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표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법적으로는 그걸 이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금이 세고 임대료가 낮으니까
그냥 차라리 임대하고 사니까 법적으로는 이 토지공개념법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큰 변화는 없이 진행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모르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토지를 완벽하게 이스라엘이나 다른 아랍국처럼 공유하지는 않지만 그 비슷하게 토지공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대만이고요. 그리고 덴마크, 싱가폴 이런 나라들이 이런 지대를, 그러니까 세금을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 자기가 땅을 사서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새들어 사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 놓은 나라들입니다.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덴마크 같은 경우. 그러면 집을 사면 그 집을 사서 갖게 되는 그 이익보다 그냥 내가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 이익보다 내가 그냥 임대료 내고 사는 게 더 좋은 거죠. 우리나라는 상상하기 어렵죠. 아무리 많은 대출을 끼고 있어도 그냥 내가 내 집을 갖는 게 임대료보다는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이자를 내는 게 그냥 임대료 내는 게 너무 버겁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이런 나라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임대료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냥 월세 내고, 그러니까 월세가 10만 원이고 세금이 30만 원이면 월세 10만 원 내는 거죠. 세금 30만 원 내는 것보다. 이제 이런 구조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도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뭐 아랍국들처럼 모든 땅을 이제 공개념 방식으로 국유화하는 건 어려우니까 이런 구조로 가는 덴마크나 싱가포르나 이런 대만처럼 이런 구조로 가는 나라를 혹은 지금의 이스라엘 2009년 이후의 이스라엘처럼 이런 구조로 바뀌어가는 법을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떤 희망사항인 거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제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이 이제 그 토지법을 다른 영국의 뭐 잉글랜드나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다르게 만들어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대만이나 덴마크에서 하는 방식을 일부 적용했습니다. 완벽하게는 적용을 안 하고 일부 적용해서 그 토지에 대한 어떤 그 권한이나 그런 것들을 그 지역에서 어떤 뭐 도시나 마을이나 이런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나라의 법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동체성에 기반해서 공동체와 그 법을 좀 유동성 있게 조율할 수 있는 방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코틀랜드가 좀 일부 그런 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정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을 했다는 게 좀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좀 실험적인 접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짧게 각 나라들에서 이 토지공 개념을 적용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있는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좀 빠르게 알아봤어요. 자세한 법들에 대한 이해는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 전체적으로 각 나라들이 어떤 형식, 어떤 형태로 이 토지공 개념 법, 국민들의 주거를 위한 법을 적용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아랍이나 이스라엘 같은 방식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라가 모든 땅을 다 소유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이제 덴마크나 대만 같은 방식으로 그 임대료와 그 세금의 격차를 역전시켜서 적은 임대료로 사람들이 자기의 거주용이라면 살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이 땅을 사고 파는 문제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생들을 다 허비하는 지금 한국의 구조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집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집이 없어서 직업도 갖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한 10개월 혹은 1년 혹은 2년 뭔가 직업 훈련이나 이런 걸 투자해서 나의 어떤 커리어나 실력을 늘려야 되는데 월세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그 노동 혹은 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그런 자기 개발이나 이런 직업을 변경할 수 있는 훈련이나 이런 과정 속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조건을 많이 갖죠. 직업 훈련을 받으면 용돈이 한 30만 원 정도씩이 나오죠. 나라가 이런 건 아주 잘해 놓은 건데 이걸로는 택도 없죠. 그렇게 받으면 바로 그냥 네, 생활비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월세 좀 싸도 월세가 지금 35만 원 뭐 이렇게 돼야 아주 저렴한 월세도 그러니까요. 이제 그걸 내고 나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뭐 새로운 세팅을 해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여력들이 이 거주 공간이라고 하는 집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거주에 대한 문제만 해결해도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삶의 그 윤택함이 국민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소개해드린 이런 나라들은 이, 이런 그런 거주 공간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훨씬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덴마크 같은 경우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율성보다 공정성. 그러니까 뭔가 수익을 내는 그런 경제적인 거보다 국민들을 더 공정하게 대하는 게 이 나라의 운영 방식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토지공 개념이라든지 희년 사상을 정책적으로 접목하기 위해서는 가치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교육이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가면 이 토지공 개념은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덴마크가 내세운 것처럼 효율성보다 공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지금 상태에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목적으로 이제 효율성보다 공정성이 더 맞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치인들도 이런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정책을 내세울 만큼 국민들의 그 가치관이 공정성보다는 효율성으로 더 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향력을 만들고 이런 정책을 만들기 위한 어떤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둘째 날이었고요. 아랍국과 그 외 다른 해외의 토지공 개념 혹은 희년 사상을 적용한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내일은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가 아닌데 이 주거권과 부채 탕감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 신현 사상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데요.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나라들 분명히 그 나라들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서 오히려 이제 재산을 나눠주지 않고 그걸 국가의 재산으로 환수해서 이제 국가가 강하게 하는 것보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집을 갖고 살게 만들기 위한 목표로 그렇게 정책들을 만드는 걸 보고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들죠.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집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고민하고 이제 아이들이 핵가족화가 되니까 가정을 그 가정마다 집을 제공하기가 어려워지네?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는 그런 아랍국들. 그러니까 아랍국을 우리가 되게 비난하기만 하고 되게 무식한 나라들로 서구 사회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많이 그리지만 사실상 아랍국들의 정치인들이 그 쿠란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경전에서 나온 정책들을 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물론 뭐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뭐 이것도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지지를 얻기 위한 선택들일 수 있겠으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그 방향성들이 이런 정책들에서 나타나는 거죠. 뭐 나쁘게 생각하면 어차피 그 토지공 개념이 나라가 그 땅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더 착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더 강하게 받아들여서 걷어들여서 뭐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쥐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정말로 진보한 사회가 과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그런 서구 사회인가 혹은 특히나 우리가 미국을 되게 많이 선망하는데 과연 미국 같은 사회가 그렇게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달려갈 사회인가 이제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법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할지가 우리의 고민이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도를 해주시는데 음,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이번 기도에선 계속 할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해외의 아프리카 같은 어려운 나라, 아시아, 남미의 어려운 나라들의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집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특히 고아원에서 이제 성인이 돼서 나온 그런 사람들, 오랫동안 노숙을 해서 집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 뭐 집 없는 사람들,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뭐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월세를 내기 위해서 너무 허덕이는 가정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이런 다른 아랍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대만이나 뭐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처럼 집을, 거주 공간을 얻기 위해서 세금보다 더 낮은 수준의 월세를 내고도 그렇게 거주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주 환경,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강의할 때 얘기 안 했지만 이런 게 있어요.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평수 내에서는 월세가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아주 저렴한데, 예를 든 거에 정확한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상의 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세금이 그 몇십 배가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월세를 살려고 해도 똑같은 월세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고민들, 그런 정책적인 고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져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모든 사람들이 거주의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또 각 나라의 이런 사례들을 짧게씩이라도 정리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원리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하고 전문가들이 또 의견을 내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안 된다 또 이런 많은 그런 방어들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언젠간 이 갈 수 있는 길이긴 하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나라 이런 모든 거주 환경을 위한 정책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